주식시장에서 왜 항상 돈을 잃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건 바로 당신이 손실회피 성향이 강하고 희망에만 의존하며 과잉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한가요? 아니면 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영상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며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해 본 적 있으신가요? 끝없이 추락하는 주식이 언젠가는 반등할 거라 믿으며 붙들고 있다가 결국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보거나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이미 고점인 테마주에 뒤늦게 올라타 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말이죠.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를 하며 마주하는 가장 큰 4가지 질문에 답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나 기술적 분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행동경제학을 이용할 것입니다. 박사급 연구 논문들을 샅샅이 뒤져 당신의 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처분 효과.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우리는 손실 중인 주식을 그렇게 오래 들고 있을까요? 금융 분야에서는 이를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손실난 투자는 너무 오래 보유하고 이익난 투자는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심리적 방아쇠가 있습니다. 1. 전망이론. 표준 경제학은 우리가 부를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행동 경제학은 우리가 특정한 중거점, 보통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득과 손실을 평가한다고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득보다 손실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에게 손실의 고통은 동등한 크기의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약 2배 더 강력합니다. 이를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당신은 심리적 위험지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변합니다. 확실한 손실을 받아들이느니 주가가 본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도박을 거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2. 실현 효용. 여기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투자자가 이익이나 손실을 실현하는 행위 자체에서 효용 또는 행복을 얻는다고 제안합니다. 손실 중인 주식을 들고 있는 한 그 손실은 단지 장부상 손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실은 확정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죠. 손실을 확정짓는 것은 부정적인 효용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즉, 아픕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당신은 그 고통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난 주식을 파는 것은 즉각적인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난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곤 합니다. 결국 당신이 패배한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실패의 현실화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군집행동.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남들이 살 때 나도 따라 사게 될까요? 이것은 군집 심리입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정보 폭포. 한 가지 요인은 정보 폭포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 예를 들어 이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군중의 행동을 따를 때 발생합니다. 군중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가정해버리는 것이죠. 2. 사회적 비교. 하지만 최근 연구는 여기에 뒤처짐 회피, 사회적 비교라는 흥미로운 감정적 층위를 더합니다. 우리는 또래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뚜렷한 비효용, 불행을 경험합니다. 주변 지인 모두가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는데 나만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뒤처짐 회피 환경에서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편승 효과를 만듭니다. 그 주식이 위험해 보일지라도 나만 혼자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회적 비용이 매수했을 때의 재정적 위험보다 심리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에 합류하는 셈입니다. 질문 3. 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몇 번의 성공적인 매매 후에 왜 자신감이 넘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까요? 이는 자아 효용으로 설명됩니다. 전통 경제학은 우리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행동 모델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에서도 효용을 얻는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투자를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주식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당신의 자아는 고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 난 트레이딩 천재와 같은 믿음을 형성하면 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멈춥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시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아가 상처 입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동의 과신,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추가로 자기 귀인 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자신의 실력 덕분이고 실패는 불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면 내가 천재고 잃으면 정부 탓이죠. 이 피드백 루프는 자신감을 부풀려 공격적인 투자를 유발합니다. 질문 4. 후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결정을 계속 후회할까요? 이는 후회 이론의 영역입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단순히 얻은 결과에서만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와 비교하며 불행을 느낀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의 은행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전에 테슬라를 샀더라면 가졌을 상상 속의 계좌 잔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지향적 후회라는 특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매몰 비용 오류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돈인 매몰 비용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드러냅니다. 자아에 가해지는 타격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그 결정에 집착하거나 포지션 청산을 거부하며 원래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최종 선고를 피하기 위해 후회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손실 종목을 붙들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군중을 따라 사고 자아를 고양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과거에 집착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 정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